오늘은 운동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벡터랑 스칼라의 개념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동학은 원인이 되는 힘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움직임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움직임의 결과만 잘 표현하는 것이 운동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운동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요 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치, 변이, 속도, 가속도.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위치를 통해서 변이와 속도, 가속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위치가 잘못된 정보를 가진다면 나머지가 전부 다 잘못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변이들은 벡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변이랑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다른 게 좀 있습니다. 그걸 거리라고 합니다. 속도랑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속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스칼라라고 하는데요. 그럼 벡터랑 스칼라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스칼라는 크기만으로 설명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어 온도, 거리, 속력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크기만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시를 온도로 들어보겠습니다. 10도, 15도. 저희는 크기만 말을 했지만 10도면 어느 정도 온도가 되겠구나. 15도면 어느 정도 날씨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온도나 거리랑 속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해를 하기 쉽게 온도로 예시를 한번 들어봤고요. 벡터의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어떠한 것의 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으로부터 이것이 어디 있다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크기만 말을 해서는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없고 그렇기에 크기와 방향까지 있어야지만 이 위치나 이러한 그 벡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거리와 변이는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리는 스칼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무엇일까? 물체가 두 지점을 이었을 때 얼마나 멀리 움직였는가? 그러니까 실제 경로를 뜻합니다. 이 두 지점의 실제 경로를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이는 실제로 그 두 지점 간에 얼마나 움직여 상관없이 그냥 그 두 지점 간의 최단거리를 변이라고 합니다. 즉 가상의 직선 거리의 길이와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A가 있습니다. A가 P1에서 시작해서 P2로 10m, P3로 5m, P4로 10m, 그리고 다시 P1으로 5m를 움직였습니다. 그럼 거리는 얼마일까요? 제가 실제 경로라고 했으니까 10m, 5m, 15m, 25m, 30m, 30m가 될 것입니다. 네, 변이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변이는 0m입니다. 되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억지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거리의 경우에는 그냥 30m만 움직였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방향은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얘가 30m를 움직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의 경우에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인데 다시 10m, 5m, 10m, 5m를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 위치와 다시 이 위치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다시 이 위치를 그러니까 두 위치 간의 거리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변이는 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예시를 다른 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1에서 좌로 10m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P2에서
P3로 우로 20m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거리는 쉽죠? 10m 더하기 20m, 30m. 이제 변이의 경우에는 P1과 P3 간의, 그러니까 P1과 P2 간의 변이를 구하지 말고 P1과 P3 간의 변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 실제 이동 거리에는 P2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렇게 갔다가 돌아간 이 실제 경로는 P2에서 P3로 갔지만 저는 P1에서 P3 간의 변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10m 빼기 20m는 10m, 변이는 10m입니다.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이것은 실제 경로, 거리죠. 거리고 파란색이 변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은 실제로는 거리가 좀 더 정확해 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거리를 아직 계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변이를 통해서 거리를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아까는 좀 극단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1초를 1초 P1에서 P2까지 가는데 1초가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10번 1초를 또 10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로죠. 변이를 실제 경로에서 둘, 셋. 파란색으로 할게요. 10초를 나눴을 때 그러면 최단거리 어때요? 실제 경로인 거리와 변이가 변이를 아까는 1초를 그러니까 1초 그냥 딱 하나로 변이를 했을 때는 이렇게 이러한 모양이 나오지만 이 변이를 짧게 나눠서 이거를 순간 변이를 구할 수 있다면 실제 경로와 유사한 변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거리를 구하지 못하지만 변이를 순간 변이를 구해서 실제 경로랑 가까운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에서 그래서 저희는 실제 경로를 구하지 못하더라도 이 순간적인 변이를 여기서부터 1초라고 했을 때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걸 써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카메라에 30프레임이라고 치고 30프레임과 60프레임이 있다고 쳤을 때 1초의 실제 경로는 요건데 이거를 30번 쪽에서 변이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60번을 쪽에서 변이를 나타내는가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거리와 유사해지겠죠. 그 카메라의 그 초당 찍을 수 있는 프레임률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더 디테일해지냐, 좀 단순해지냐, 디테일해지냐 이런 차이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운동화에 대해서 그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변이와 거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음에는 이제 속도와 속력 그리고 가속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